그 중에서 먼저 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금 같은 경우는 보통 기존에 있었던 투자 자산과는 좀 다릅니다. 주식하면 위험자산인가요? 안전자산인가요? 위험자산에 속하죠. 그 다음에 예금이라고 하면 예금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에 속합니다. 그런데 금은 안전자산일까요? 위험자산일까요?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서의 금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또한 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락이 있었죠. 그러면서 금펀드 같은 경우가 고점에 들어간 그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 30%, 50%까지도 났던 적도 있었고요. 또 금, 은, DLS로 상품들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50%, 60% 그런 쪽으로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이 그러고 보면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금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안전자산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위험자산이 될 수도 있고 수익이 나는 그런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과 주식끼리의 조합이 있었을 때 분산투자라고 하죠. 분산투자는 같은 주식들끼리 했었을 때 분산투자 효과가 클까요? 아니면 주식과 예금, 금 같은 안전자산이 됐었다가 위험자산이 되는 그런 것들과 함께 투자를 했었을 때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 후자죠. 왜냐하면 분산투자라는 것은 어떤 내가 자산을 여러 군데를 나눠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위험한 순간이 왔었을 때,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다든지 아니면 IMF 또 이탈리아 이런 남유럽 국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때 한번 다 주식으로만 전부 포트폴리오를 분산 투자를 했었을 경우 전부 다 하락했었을 때가 있었겠죠. 하지만 금이라든지 예금 이런 안전자산 또는 위험자산과 좀 성질을 다른 그런 투자처와의 분산 투자를 했었을 경우는 결과가 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리고 IMF라든지 이런 부분이 끝난 뒤에 뭐가 있었죠? 주가는 반토막 마이너스 70% 80% 이후에는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전부 주식에 투자했었을 때는 팔 수도 없죠. 이미 마이너스 50% 70% 났기 때문에 그냥 들고 있다가 올라가서 원금되면 다행이지만 또 거기서 또 팔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예금이라든지 아니면 금 이런 여러 가지의 성질의 다른 것들과 함께 투자했었을 때는 금이 만약에 그때는 안전자산으로 해서 올랐다라고 하면 금을 팔고 주식이 하락했었을 때 더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고요. 예금이 들어갔었을 때도 예금은 주식하고는 상관이 없죠. 원금 보장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예금을 중도에 찾는다든지 아니면 만기가 됐었을 때 이것을 찾아서 주식을 더 싸게 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가라는 것이 단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샀던 것이 5,000원이 된 거예요. 마이너스 50% 났죠. 하지만 이것을 5,000원 단가로 더 사면 이 단가는 10,000원과 5,000원을 샀기 때문에 7,500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듯 성질을 다른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성격의 자산을 많이 알면 알수록 분산 투자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원자재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금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기존에 있었던 주식과 예금 채권들과는 좀 다른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자산군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카멜레온 같은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금펀드가 있죠. 금펀드 수익률 최근 들어서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죠. 바운딩을 하고 쭉 빠진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갔던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금펀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보면 블랙록, 월드 골드 H가 뭘까요? H가 있고 여기서 보면 unH가 있죠. 여기 보면 H가 있고 여기는 unH가 있는데요. H 같은 경우는 hedge라는 뜻이고요. unH 같은 경우는 UH 같은 경우는 unhedge라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이것들 같은 경우 달러로 투자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H라는 것은 달러를 해칭했다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달러 같은 경우가 강세가 됐었기 때문에 똑같은 블랙록 월드 골드라고 하더라도 헤이지를 한 것들 같은 경우가 62%의 수익이 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펀드들이 최근 들어서 62%에서 12%까지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왜 같은 골드인데도 이렇게 성질은 좀 다를까요? 그것은 우선은
이거 같은 경우는 주로 뭐 어떤 선물에 투자하는 금 선물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파생 상품이죠. 그러다 보면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금 가격이 올라갔었을 때는 같이 금 가격이 기초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반대로 어떤 금 관련 그런 업체 주가에 투자하는 경우는 상승폭이 좀 덜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인버스 같은 경우는 반대라는 거죠. 인버스가 뭔가요? 금 가격이 하락을 하면 수익이 나고 이런 것들은 손실이 나겠죠. 반대로 금 가격이 지금같이 반등했었을 때는 이런 골드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는 손실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2x라고 써졌죠. 이러면 2배를 레버리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인데요. 보면 쭉 올라갔다가 한번 쭉 빠졌죠. 아무래도 세계 경기가 좀 침체가 되면서 금 같은 경우는 우선은 경기가 좀 침체가 되면 금에 대한 수요도 어느 정도 좀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 같은 경우도 주로 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금을 뭐 보석이라든지 아니면 장식용품 아니면 보관용도 쓰겠지만 금이 엄연하게 IT에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산업 생산에서도 얼마든지 쓰이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경기 안 좋을 때 또 떨어집니다. 하지만 또 반등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투자에 대한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을 때는 금이 강세를 보이기도 하고요. 또한 금이 언제 강세를 보일까요? 달러가 약세가 됐었을 때 금은 강세가 됩니다. 왜냐? 이 금에 대한 가격은 달러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금을 예를 들어서 금이 뭐 1온스당 뭐 100달러다라고 했는데 달러가 강세가 된 거예요. 그럼 반대로 금은 어제는 1온스당 100달러였는데 달러 강세가 돼서 10%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1온스당 90달러가 되는 것이죠. 10%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다른 투자처가 마땅히 없거나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 왔었을 때는 금은 급등 또는 급락 이런 부분인데 보통 급등하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두 번째로서는 달러가 강세일 때는 강세, 달러가 약세일 때는 강세의 그런 부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같은 경우 전부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인 날, 특히 최근 들어서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한다라고 하고 있죠. 금리 인상을 하면 돈은 미국 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금리가 아무래도 높아지니까. 그랬을 때는 달러는 강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던 돈을 미국으로 갖고 가려면 어떻게 되죠? 원화를 팔고 그 다음에 그것을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되기 때문에 달러를 계속 사는 거죠.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 가격뿐만이 아니라 뭐 철 가격, 구리 가격, 뭐 원유 가격, 특히나 원유 가격 같은 경우는 달러 지금 뭐 40불 정도까지 올라왔었는데 달러가 강세인 날은 원유 떨어지고 달러가 약세인 날은 원유 가격이 반등하는데 이런 모든 원자재 가격은 달러로 표시가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금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은입니다. 그래서 은 펀드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보면 삼성 코덱스 은 선물 같은 경우 ETF가 22%가 났고요. 미래에셋 타이거 금원 선물 같은 경우 ETF가 15%가 났습니다. 우선은 은 선물, 은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은 같은 경우는 이게 은 가격인데요. 금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한 이 정도 빠졌다 올라갔는데 은은 49달러 하다가 16달러까지 3분의 2만큼 빠졌죠. 이것은 무엇이냐? 은은 더 금보다도 변동성이 크다. 올라갈 때는 한없이 먼저 올라가고요. 빠질 때는 훨씬 더 많이 빠진다는 것이고요. 은은 장신용품을 많이 안 쓰죠. 은은 뭐 귀걸이나 그런 것들 학생들 좀 저렴한 그런 뭐 귀걸이나 그거 사고 싶을 때 은을 좀 쓰지만 은을 사실상 금보다는 장식용보다는 은은 IT라든지 이런 산업용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더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수익률 자체가 금 ETF보다도 훨씬 더 변동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금은 선물. 이것은 금과 은을
섞어놓은 그런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금이 은보다도 더 적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것의 중간값인 15% 정도의 수익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번엔 광업주를 봐볼게요. 광업주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뭐 철이라든지 구리 이런 것들을 채굴을 해서 이것들을 여기에 대한 가격이 연동이 되어 있는 그런 ETF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관련된 업체들을 투자를 한 그런 펀드도 여기에 관련된 펀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선 블랙록 월드 광업주, 블랙록 같은 경우가 해외 운용사죠.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금펀드도 많이 했고요. 뭐 광업주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글로벌적으로 투자를 왕성하게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수익률도 꽤 괜찮았는데, 우선은 광업주들 같은 경우는 아마 51% 정도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JP모간 천연자원이라든지 글로벌 천연자원 같은 경우 35%의 급등세를 최근 보여줬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계속 장기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쭉 빠졌다가 지금 반등했던 부분이 이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식이 변동성이 클까요? 아니면 이런 원자재가 변동성이 클까요? 원자재가 훨씬 큽니다. 흔히들 주식이 가장 위험하고 주식이 가장 변동성이 큰 줄 알고 있지만, 사실 주식보다도 이런 원자재 가격이 훨씬 더 큽니다. 원자재 가격은 빠지면 마이너스 80%, 90%까지도 빠지기도 하고요. 올라갈 때는 정말 무섭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그런 밸류에이션이 있죠. 주식은 회사의 순이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1년에 뭐 100억씩 버는 회사면 이 회사는 업종 PER이 10배다라고 하면 100억 곱하기 10을 해보십시오. 1000억이라는 회사의 가치가 나오죠. 보통은 그럼 시가총액을 보면 1000억 내외로 많이 돼 있고, 이것보다 높으면 좀 고평가가 돼 있다, 좀 떨어졌을 때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원자재들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밸류에이션을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금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돈이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금이 솔직히 말해서 어디다 쓸 일은 전혀 없죠. 주식이라는 그 회사의 운영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권리라는 것이 있는데, 금덩어리는 솔직히 다들 금을 신호한다고 해보십시오. 이건 하나의 돌덩어리일 뿐이고요. 뭐 구리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수요처가 있지 않으면 이것은 가격 자체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고, 어떤 스탠다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 은가격은